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거 또 많이 들어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물이요. 물 강의했어요. 물하고 친한 게 있는데 뭐라고 그랬죠? 물하고 친한 거. 술, 알코올. 지난번에 강의 알코올 했죠? 근데 알코올이 우리가 참 술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게 알코올이 몸에 굉장히 해롭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로운 물 대신에 이제 과학자들이 그렇게 알코올과 같은 술 같은 맛을 내면서 기분도 좋게 하면서 해롭지 않은 거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거는 마치 설탕이 참 좋은데 그 많이 먹으면 또 안 되니까 설탕 대신에 아스파탐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요즘 많이 쓰고 있다고 청량 음료에 설탕 대신에 쓰고 있다고 그런데 그게 이제 합성을 화학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이제 워낙 양을 적게 쓰고 설탕보다 200배가 달아서 그래서 조금만 써도 괜찮아서 그냥 그 미국의 FDA에서 허락을 해줬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술에 대해서도 술 맛을 내며 술의 기분을 내주지만 술이 아닌 거를 개발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개발을 했는데 아직 이제 한 5년 정도는 기다려야 될 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몸에 좋을지 안 좋을지 봐야 된다고. 그래서 또 그냐면 그 이제 과일이라든지 또는 꽃잎 같은 걸 가지고서 만든 건 있는데 그건 워낙 너무 비싸서 술 대용품으로 비싸서 한 잔에 5만 원이 되는 거예요. 5만 원. 그 비싼 거를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싼 거를 지금 만드는데 그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가 그 발명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발명을 했는데 그게 몸에 좋을지 안 좋을지 몰라서 값도 싸고 그래서 지금 우리 몸 인체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끝나면은 그 시판이 되면은 세계에 술 마시는 사람들의 숫자의 4분의 1이 그걸 먹을 거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가 잘 만들어지면 많이 팔릴 거다 또 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그게 뭐냐면 그 알카엘이라고 하는 물질 알카엘 그거를 너트 교수라고 영국의 너트 교수가 개발을 좀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이름도 알카엘 줘놨어요. 그런데 사람이 먹어도 좋을지 안 좋을지를 계속 시험해봐야 돼요. 시험해봐서 괜찮으면 이제 그게 시판이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오늘은 뭘 하려면 산소 들어봤죠? 산소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번에 코로나19 문제가 있을 때 코로나19 문제가 있을 때 인도에서 그 환자들 치료를 위해서 산소호흡기를 써야 되는데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인도에서 호흡기가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많이 죽었다고 그러죠. 인도가 인구가 많고 환자가 많은데 근데 그 코로나 요새 한국은 이제 좀 있긴 있어도 그렇게 문제 삼지 않고 있는데 옛날에 코로나 걸리면 이제 폐에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산소가 흡수가 안 돼서 걱정돼 산소호흡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산소가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인도에서 산소호흡기가 부족하니까 확 죽어가는 거예요. 인도가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라고 인도에 공장이 있어. 뭐 만드는 공장이에요? 자동차 만드는 공장인데 그때 코로나 그때 몇 년 전이지 5년 전쯤인 인도에 막 사람 죽어가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산소호흡기 만드는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산소호흡기 만들어가지고 공급해서 죽어가는 사람 숫자를 줄이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렇게 어떤 코로나에도 중요한 게 산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환자실에 가면 또 무조건 산소호흡기 쓰죠? 산소호흡기 중환자실에. 산소가 그렇게 숨을 못 쉬고 하는 사람들은 산소를 또 공급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피 속에 산소의 포화도라고 하는 그 수치가 있어요. 그게 95 이상 되어야 괜찮은 거예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숨을 쉬는 거야. 숨을 쉬어. 그러면은 공기 중에 산소가 한 19%가 있어요. 질소가
뭐 79%쯤 80%쯤 가까이 되고 80% 79% 산소가 19%뭐 이런 그리고 거의 다 산소하고 질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소보다 질소가 많은 공기 중에 산소가. 그런데 그런 질소가 많아서 질소가 좀 있어야 그것 때문에 소화 방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산불 났을 때 지난번에 산불 났을 때 질소가 있어야 된다고 막 질소를 뿌리고 그랬어요. 그 질소를 뿌릴 수가 없으니까 질산염 같은 거 질소 발생 장치를 넣어서 산에다 뿌려서 이제 소화를 시키는 거죠. 불이 안 붙게 하는 게 질소예요. 불이 붙게 하는 건 산소예요. 산소가 없으면 불이 안 붙어요. 그런 건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 몸에도 아주 중요한 물질 또 이 화재도 중요한 물질. 그리고 또 불도 펴야 할 때가 또 있거든. 그러려면 불 피우려면 산소가 없으면 불이 안 피워져요. 그렇게 이제 산소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숯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숯? 참나무나 이런 거 가지고 옛날에 만든 숯. 근데 그거는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굴 속에다가 참나무를 넣고서 불을 붙여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그 참나무가 타질 않고 숯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참나무를 공기 중에서 태우면은 다 재만 남고 다 타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산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산소가 있어야 할 때 또 없어야 할 때 이런 때 조정해서 우리가 활용하고 그러는 거죠. 어쨌든 우리 몸에서 중요한 게 산소다. 그 산소가 뭔가? 산소가 이제 이건 화학 얘기인데 몰라도 괜찮아요. 산소를 보통 이제 원소 기호로 O라래 O. 산소. 물이 H2O잖아요. 물이 H2O. 물은 수소가 2개가 있고 산소가 1개가 있다. 분자가 3개 분자로 되어 있는데 한 원자, 세 원자.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로 결합해서 물 분자가 된다. 물 분자.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산소가 꼭 들어가는 거예요. 알코올도 술도 꼭 산소 원자가 들어가야 알코올이 만들어져요. 산소 원자. 그래서 산소가 그런데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산소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지금 한 20%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생기느냐? 산소 생기는 이유는 물이 있어야 산소가 생겨. 어떻게 해서 산소를 만들어내냐 그러면은 식물이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 물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산소하고 질소보다는 작지만은 뭐가 있어요? 탄산가스가 있어요. 탄산가스. 그 탄산가스하고 뿌리에서 뽑아 올린 물하고 화합을 해. 화학 반응을 해. 그거를 이제 잎사귀에서 하는 거예요. 잎사귀에 파란색 나는 엽록소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 엽록소가 이제 촉매 역할을 하면서 물과 탄산가스를 결합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탄수화물 만들어내고 나서 탄수화물은 뭐냐 그러면은 녹말이라든지 이런 거, 과일 열매라든지 뿌리라든지 또 잎사귀 같은데 그 식이섬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탄수화물이야. 식이섬유. 우리가 아침 밥 먹고 오셨죠? 밥도 탄수화물. 그 우리가 고구마라든지 또 감자 먹죠? 감자는 줄기라고 그러고 고구마는 뿌리라고 그래. 근데 거기에도 또 탄수화물이 있어. 단백질, 녹말이 있는 거예요. 녹말이 탄수화물.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탄수화물을 만들어낸다. 그 만들어내면서 부산물로 뽑는 게 있어. 그게 산소야. 식물체에서 계속 산소를 공기 중에다가 만들어서 산소는 그냥 탄수화물 만들면서 생기는 부산물이야. 그러니까 쓰레기가 버리는 건데 버리는 물질이 산소라고. 그게 또 우리가 숨을 쉬면서 우리 몸에서 빨아들이는 거지. 그만큼 산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산소들이
잘 균형을 맞춰서 동물들이 숨을 쉬면서는 탄산가스를 내뿜어. 우리가 숨을 쉴 때, 숨 쉬고 뱉을 때 탄산가스가 들어있어요. 그걸 내놓으면은 식물은 또 그 탄산가스를 받아가지고 탄수화물 만들면서 부산물로 산소를 떼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는 균형이 맞은, 사용한 만큼 또 산소를 내놓으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이 자연 현상이 과학적으로 아주 질서 있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간이 너무 파괴를 해. 그래서 요즘에는 그 얘기들 많이 해요. 그 탄소 중립화. 너무 탄산가스를 많이 뿜어내.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배기가스에서 나오고, 뭐 에어컨 쓰면서 또 배기가스 중에서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또 발전소에서, 화력발전소에서 또 만들어내고, 뭐 이러면서 탄산가스가 많이 나와요. 조금만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와. 조금 나오면 그게 식물이 아주 그걸 잘 써먹는 건데. 그런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식물이 다 못 쓰고 남는 거야. 그 남는 게 탄산가스가 쭉 공기 중에 더 늘어나는 거야. 아까 그 산소하고 질소가 주로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탄산가스도 있고, 또 헬륨가스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수소가스도 있고, 그런데 탄산가스는 많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탄산가스는 수소가스나 헬륨가스보다 무거워, 탄산가스가. 무거워가지고 하늘로 막 올라가 버리지 않아. 우리가 풍선 속에다가 우리가 숨을 쉬면서 풍선을 불잖아요? 부르면은 풍선 속에 뭐가 들어가요? 탄산가스가 들어가지. 물론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지만은 탄산가스가 우리 숨을 내쉬는 거니까. 그거 공기 중에다 띄우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수소가스라든지 또 헬륨가스를 넣으면 공중으로 막 떠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탄산가스는 무거워서 떠올라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탄산가스가 지구에서 하늘로 막 올라가 주질 않고 지구 주위에 그냥 쌓여 있는 거야.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탄산가스의 농도가 더 많아지는 거야, 지구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구가 온난화가 된다고 그래. 비닐하우스가 터지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탄산가스가 지구 주위를 삥 둘러싸가지고 더 이상 안 올라가니까, 무거우니까. 그래서 둘러싸. 그러면은 그게 온실처럼, 비닐처럼 역할을 해가지고 이 지구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야. 온도를 높이는 거야.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니까 기후 변화가 생기는 거야. 올 봄에 3월 달에 더웠어요? 추웠어요? 추웠어요, 아주. 그렇게 기후가 이상해지는 거야. 3월에, 그래서 옛말 있잖아요. 출래 불사춘이다. 봄은 왔는데 봄이 아니다. 출래, 봄춘자. 출래 불사. 근데 그렇게 막 봄에 춥기도 하고, 여름에 막 또 덥기도 하고, 또 봄에 봄비가 많이 내려야 되는데 봄비가 내리지 않아. 그러니까 건조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산불이 얼마나 크게 났어요, 이번에? 그죠? 산불 피해 본 사람들한테 구제품 보내라고 막 광고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기후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기후 변화만 생기면서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지구의 온난화 해서 남극,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아요. 그래가지고 녹으면서 바닷물을 점점 더 많아지게 해가지고서 바다에 잠기는 육지의 면적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얕은 지역은 물에 차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바닷물이 더 많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탄소 중립화를 하자고 그래서 많이 강의를 하고 요즘에 광고 많이 나오죠. 너무 에너지 많이 쓰지 말라. 에너지 쓰면 탄소가 많이 나온다. 어쨌든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렇게 지구를 잘 중립화시키도록 만들어 놓은 거를 인간이 탐욕에 의해서 너무 과대하게 쓰니까. 옛날에는 더우면은 어떻게 했어요? 마당에다가 물 뿌리고, 그 다음에 더우면은 목욕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더우면은 뭐예요? 에어컨 틀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참 편해졌는데, 또 불편한 것도 있다고요. 어쨌든, 그런데,
예, 내가 산소 얘기하는데 산소. 그런 산소가 식물체들이 낮에 햇빛을 받아가지고 계속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뿜어내는 것이 산소야. 근데 산소는 우리 몸에 아까 얘기한 대로 혈액 속에 포화도가 90%, 95% 이상 돼야 돼. 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몸에 안 좋은 거지. 그래서 그러고 이제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래. 그래서 산소 호흡기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중환자들은 산소를 몸으로 자기 자신이 빨아들일 수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빨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제 중환자실은 산소를 못 빨아들이니까 산소 호흡기를 써서 산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에 포화도가 95% 이상 되게 해줘야 돼. 그래야 우리 삶이 유지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산소 호흡기가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산소 호흡기가 우리는 뭐 그냥 숨 쉬니까 되는데, 환자들은 숨을 쓸 수 없는 환자들, 중환자들은 산소 호흡기를 써야 돼. 근데 산소 호흡기 가지고서 산소를 빨아들여서 이제 한 달 동안 산소 호흡기 쓰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 그 치료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중환자실. 800에서 1000만 원이래, 한 달 동안. 우리가 산소를 몸에서 흡수하기 위해서 중환자실, 물론 중환자실에 병실도 유지하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비용 다 합해서 산소 가격만이 아니라 합해가지고 한 달에 800에서 10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산소를 우리 몸에 넣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지금 1000만 원을 안 내고도 그냥 숨 쉬고 건강하게 지내는 게 감사하죠?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 주셔서. 예. 우리가 그래서 그 건강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렇게 산소가 우리 몸에 안 들어가면은 큰일 나니까 고비용을 들여서 산소 호흡기를 써가지고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치료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나오면은 이제 괜찮아지고, 이제 그렇죠. 어쨌든 그런 그런 산소가 우리 그런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중요할까? 무슨 역할을 하니까 중요할까? 우리가 숨을 쉬면은 코로 이제 공기를 빨아들여요. 그러면 이 공기 속에 있는 산소가 폐로 들어가, 폐로 들어가가지고 폐에 혈관이 이제 폐에 모혈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삼투압 뭐 이런 작용해서 흡수를 해. 산소만, 질소는 흡수 안 하고. 그러면서 산소를 흡수하면서 또 혈액 속에 있던 탄산가스가 또 폐로 들어와. 그러면 내 품면은 산소가 폐에 들어가서 혈관으로 산소가 들어가고, 혈관 속에 있던 탄산가스는 폐로 나와가지고 코로 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일을 해요. 그럼 산소가 폐에서 피 속에 들어가면 뭐 하느냐? 우리가 먹은 영양분들, 탄수화물들, 이런 것들을 산소가 들어가서 그거를 태우는 거야. 태우는 거야. 그러니까 뭐 불이 나는 건 아니지만은 산화시킨다고 그래. 그러니까 산소와 결합을 해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열이 나오는 거야. 우리 몸이 따뜻한 이유가 왜 따뜻하냐? 우리가 코로 숨 쉬어서 먹은 흡수한 산소를 폐에서 피로 흡수해가지고 피가 돌아다니면서 소화하는 데서 얻어온 탄수화물이라든지 이런 영양분을 또 태우면 열이 나잖아요. 뭐 아궁이에 불 뗄 때 열 나는 거와 똑같아. 다. 그래서 에너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게 타면서 탄산가스가 나와. 그럼 탄산가스는 이제 또 피 속에 있다가 폐에서 내뿜어버려.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몸이 따뜻하고, 또 우리가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필요해, 운동. 손을 들었다가 놨다 하면서 에너지가 필요해. 그런 에너지를 이제 탄수화물이 타면서, 탄수화물이 피 속의 산소와 결합하면서 에너지를 내. 에너지가 열 에너지도 있고, 또 힘 에너지. 그래서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을 우리 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산소가 코로 들어가서, 폐에서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관에서 또 혈관에 피가 몸속에 돌아다니면서 또 소화기에 들어가면서 그걸 또 소화시키는 힘을 해서 그 소화된 거를 그러니까 불에 타는 거지. 일종의 산소와 결합하는 거지. 산화하는 거지. 그러니까 산화란 말은 산소와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산소하고 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못이 있죠? 못에 오래 바깥에 놔두면 어떻게 돼요? 색깔이? 녹슬어요. 변하지요? 네. 왜 변하지요? 못이 공기 중에다 오래 놔두면 못이 녹이 나요. 녹이 나. 녹이 나는데 그 녹이 나는데 빨간색도 되고 그래. 붉은색. 그게 왜 그러냐면은 쇠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산화돼서 그러니까 산소와 결합하는 걸 산화라고 그래. 산화가 돼서 녹이 쓰는 거야. 쇠. 아궁이에 불을 뗀다. 그러면은 나무가 타. 그것도 산화야. 그러니까 연소도 산화에 들어가고 녹수는 것도 산화죠. 그 산소와 결합하는 거예요. 산소. 그래서 그런 우리 몸속에서 산소와 결합하는 그런 반응이 이제 일으키면서 탄산가스 내놓고 에너지와 열을 내놓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것도 말하는 이 말도 지금 에너지가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말하기 싫죠. 그죠? 예. 그런 게 이제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가 나와. 에너지가 왜 나오느냐? 탄수화물이 우리가 먹은 밥이라든지 뭐 이런 또 단백질 이런 것들이 산화하면서 탄산가스 발생하고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서 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식물은 탄소 동화 작용을 하면서 산소를 내뿜고 사람은 또 산화작용을 몸속에서 하면서 힘과 에너지를 또 열을 내면서 또 이제 우리가 숨도 쉬고 다 하면서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산소예요. 그러니까 산소는 꼭 필요하고 우리 몸에서 계속 산소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산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주위에 식물이 많이 있어야 좋아요, 없어야 좋아요? 많이 있어야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구에 공기에 있으니까 산소가 식물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브라질에 아마존이 있어요. 그 아마존 강이 쭉 있는데 거기에 우림 지역이 있어요. 그걸 자꾸 개간하면은 산소 우림 지역이 없어지니까 산소 방출량이 줄어든다고 그래가지고 아마존 개간을 반대하는 환경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거기는 또 잘 살아보자고 또 개간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이런 식물이 지구상에 꼭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6.25 전후 옛날에는 산에 나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무가 없었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다 그냥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뗐잖아요. 그래가지고 산에 나무가 없었어. 그래서 민둥산이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산이 많았는데 조금 우리가 잘 살으니까 산이 다 파라졌어요. 파라지고 이제 산에 나무도 많아지고 그래요. 요새 산에 가서 소나무에서 떨어지는 솔거리라고 그러는데 그거 걸고다가 집에 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또 낙엽집에 낙엽 걸고 오지 않지요? 옛날엔 다 그거 걸고다 뗐지요? 나이 드신 분들 생각 안 나요? 네, 어제서요. 기억나죠? 예. 근데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낙엽이 그냥 있으니까 그게 썩어서 또 양분이 돼가지고 또 나무가 잘 자라고 참 좋아. 그런데 또 이제 화재가 또 나오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임도라는 거 들어봤지? 임도? 산에 도로를 만드는 거야. 임도. 산림에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산과 산의 중간중간에 길이 있는 거야. 그러면 화재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그 경북 지역에 화재 난 곳에 다시 잘 이제 산림 녹화를 할 때 임도를 꼭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불이 번지지 않게 공간을 띄워놓잖아, 어떻게. 그래서 사람들 거기 걸어갈 수 있고. 지금도 임도가 있는 데 있어요. 그 임도로 자전거 타는 사람은 그걸 막 다니고, 그걸 걸어 다니기도 하는데, 임도를 꼭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임도 생각을 못 했어. 화재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걸 산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산림을 관리도 할 수 있게, 차도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임도를 좀 만들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을 바꾸고 계획들을 하고 있죠. 어쨌든 그런 산소가 우리가 식물에서 많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호흡을 하고 그게 없으면은 큰일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책하고 그러는 것들이 이제 산소를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 산소가 많이 있으면 좋은 거죠. 그리고 산소가 있어야 몸의 건강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산소 흡수를 좋아해야 되죠. 어쨌든 그래서 방에만 계속 있으면은 아무래도 바깥에 산림 속에 있는 보다는 산소가 적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그러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산소 가운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활성산소라는 거 들어봤어요? 활성산소. 활성산소.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네. 그게 몸에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고 그러죠. 예. 활성산소. 산소인데 앞에다가 활성을 붙여가지고 활성산소는 몸에 나쁘다고 그래요. 그게 같은 산소란 말이 들어있는데 그냥 산소하고 활성산소하고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활성산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으네. 활성산소. 예. 활성산소는 우리 몸속에 꼭 있어야 할 거기도 해요. 우리 몸속에. 근데 그 활성산소가 너무 많으면은 이게 무슨 일이나 몸에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많으면 몸속에. 그래서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가 많은 거는 참 나쁜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없애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요. 활성산소가 어떤 병을 일으키느냐? 첫째, 노화. 빨리 늙게 하는 거예요. 노화. 두 번째, 치매를 일으키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병 중에서 제일 나쁜 게 치매라고 그러죠? 가족을 다. 근데 내가 지난번에 알코올에서 알코올 중독도 참 나쁜 거야. 근데 치매가 걸려요. 그 다음에 그게 또 많으면 또 활성산소가 많으면 또 동맥경화가 일어나요. 동맥경화. 그래서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거죠. 좋을 게 없어요. 우리가 또 이 활성산소가 많으면은 얼굴이 거칠거칠해지는 사람들 있죠? 로션 안 바르면 얼굴이 이상하죠. 그죠? 젊었을 때는 그런 게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게 있죠? 우리 로션 바르고오셨죠? 회원님들. 로션 발라야 좋아요. 근데 그렇게 얼굴이 부스부스해지는 게 뭐냐?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름살 생기는 것도 있죠? 그것도 활성산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활성산소가 몸속에 있으면 나쁜 거예요. 그걸 없애주려고 노력을 해요.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 활성산소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냐면 또 이제 암을 또 이렇게 암을 그 활성산소가 이제 우리 몸에 세포를 공격을 해. 세포를 공격을 해가지고 그 세포에 이상형이 생겨. 그럼 그게 암세포가 돼. 그래가지고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의 원인은 활성산소. 또 암의 또 노화의 원인은 활성산소. 치매의 원인은 활성산소. 고혈압 생기는 원인도 활성산소. 그래서 고혈압은 아까 동맥경화라고 그랬죠? 동맥경화, 고혈압 생기는데 그런 활성산소가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우리를 해롭게 만들어요. 그런데 활성산소는 몸속에 와서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겨나는 거야. 생겨나는 거야. 어떻게 생겨나느냐?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면은 산소가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탄수화물을 태우면서 에너지와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몸이 살아있게 하는 게 산소예요. 근데 그 산소가 또 들어와가지고 또 뭘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요. 좋은 것도 만들고 좋게도 하고 나쁜 것도 만들어내요. 근데 어떻게 할 때 몸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느냐?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외부에서 흡수하는 게 아니라 몸에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을 때는 몸에 좋아. 그러니까 살균 효과가 있어. 균을 죽여요. 우리가 생활에서 활성산소가 있는 물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과산화수소라는 거 들어봤어요? 과산화수소. 그렇게 잘 옥시풀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네. 옥시풀 뭐 하는 거예요? 소독하는 거. 옥시풀이라는 것이 그게
과산화수소수라고도 하고 화학적으로 얘기할 땐 산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산소가 1개에다가 수소가 2개 있다고 그랬어, 원자가. 그런데 옥시풀, 과산화수소는 수소 2개에 산소가 2개 있는 거야. 산소가 더 많은 거죠. 그게, 그래서 HOOH가 있어. O가 2개가 결합된 거야. 그 O가. 그게 깨지면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활성산소는 화학적으로 몰라도 돼요. 자유라디칼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활성산소는 자유라디칼이 있다. 그러니까 산소에 자유라디칼이 있는 게 활성산소다. 산소에 전자가 2개가 쌍으로 있으면 괜찮은데 전자가 1개만 있는 거, 원자에 전자가 1개만 있는 거, 그거는 자유라디칼이라고 그러고 그거는 활성산소라고 그래요. 그거는 공기 중에는 없지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옥시풀이라고 하는 과산화수소 이것이 분해하면서 산소를 내요. OH를 내 가지고서 산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전자 1개 있는 게 나와. 그러니까 전자 1개 있는 산소가 있는 거는 쌍을 이루지 않고 전자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다 쌍을 이루고 있어. 그런데 1개만 외롭게 있는 것은 혼자 있으려고 하네. 자꾸 다른 거하고 반응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전자 하나 혼자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꼭 다른 뭘 공격해가지고 쌍을 이루려고 그래요. 쌍을 이루려고. 그것이 뭐 사람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전부 다 나이 먹으면 결혼을 꼭 하려고 그래요. 해야 돼요. 왜? 결혼해야만 쌍이 되니까 안정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결혼 안 하려고 그러죠? 결혼 안 하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모임이 이렇게 있어져 화합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전자가 하나만 딱 외톨이로 있으면은 그게 다 외톨이 있는 거 싫어가지고 다른 걸 공격해가지고 쌍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다가 균을 죽일 수도 있어서 살균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포 속에서 세포를 공격해가지고 엉뚱한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병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노화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활성산소가 몸에 많이 있는 것이 안 좋아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게 하는 우리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해봤지만은 양반다리라는 거 알아요? 네. 양반다리에 오래 앉아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리가 저려요. 그죠? 양반다리하고 오래 있으면 다리가 저리죠. 자꾸 움직이죠. 그죠? 양반다리. 그리고 요새는 식당에 가도 양반다리하고 식사 안 하고 언제 앉아서 하죠? 편해졌어요. 편해졌어요. 근데 양반다리 할 때 다리가 저린 게 왜 저리냐면은 피가 잘 통하지 혈관에서 피가 잘 흐려야 되는데 앉아 있으니까 그게 딱 압축이 가니까 그래서 혈관이 약한 이제 압축이 가는 거예요. 혈관이 좁아지는 거지. 피가 잘 안 통해요. 피가 잘 안 통하니까 신경에다가 피가 흐르면서 통해주는 그러한 저걸 이제 혈관에서 이제 그걸 가야 되는데 왜냐면 혈관 아까 얘기한 산소가 있었는데 산소를 이제 공급도 해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혈관이 잘 활동을 못 하니까 그게 신경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저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벌떡 일어나요. 일어나면은 그때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혈관이 넓어지니까 피가 확 통해. 확 통하면서 부족했던 산소가 막 활동을 하는 거야. 하면서 산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산소가 전자 하나가 있는 쌍이 아닌 하나가 있는 그런 산소가 생겨나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산소 때문에 활성산소가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다리에 앉았다가 금방 벌떡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활성산소가 적은 거예요. 왜? 치매 일으키는 물질이 막 나오면 안 좋잖아요. 얼굴에 주름살 생기게 하는 게 나오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언제 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느냐? 운동을 할 때 과격한 운동을 하면은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물론 과격한 운동을 이제 하되 조금
그 운동을 줄일 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줄일 때 서서히 줄여야 돼. 확 줄이면 안 돼. 러닝머신 하다가 막 타다가 갑자기 그냥 금방 거기서 끄고서 내려오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체육 전문가 여기 계신데 안 되죠? 네. 서서히 속도를 줄여서 내려와야 되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면은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서서히 해야 돼요. 서서히 해야 돼요. 어쨌든 그런 과격한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육은 우리 운동을 할 때, 저기 전문가가 하죠. 그 근육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이 있죠. 우리 체육 전문가가 계신 데가 이런다고. 근데 그걸 운동을 할 때 근육 운동은 30%, 유산소 운동은 70%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 운동은 갑자기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유산소 운동은 걷는 운동이니까 갑자기 힘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꼭 그 균형을 맞춰야 몸속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에게 암 걸리게 하고 우리를 또 늙게 하는 그런, 우리가 치매가 무서운데 치매 걸리게 하는 그런 활성산소를 나오지 않게, 적게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활성산소를 덜 생기기 위해서는 아까 양반다리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막 운동 열심히 하고 땀 뻘뻘 흘리고 있다가 빨리 멈추고서 그냥 얼른 샤워하고 이러는 건 안 되고 서서히 그 농도를, 그 정도를 줄여가면서 해야 활성산소 발생이 적게 된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게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술, 담배가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술, 담배. 그러니까 술, 담배가 근데 술, 담배를 끊기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 그래가지고서 술, 담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끊어지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술은 조금씩 드시는 거는 괜찮은데 담배는 끊는 게 좋아. 담배는 그러면 우리 담배값에 다 써 있잖아요. 담배가 안 좋다는 거, 그죠? 술도 안 좋다는 걸 쓰라고 막 자꾸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거는 이제 근데 그때 활성산소가 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술, 담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죠. 술, 담배를. 그래서 그런 활성산소가 나오지 않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일기예보 할 때 하는 그 얘기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높다 이런 말 나오죠? 네. 왜 자외선 지수 높다는 얘기는 좋다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죠. 밖에 나가지 말라는 뜻이야. 자외선이 많이 나온다고. 자외선이 왜 생기죠? 자외선이 뭐죠? 이게 다 화학적인 얘기인데 일기예보 때 난 들어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듣고 있는데 자외선은 우리가 무지개가 무슨 색이겠어요? 빨, 주, 노, 초, 파, 남, 보. 보가 뭐예요? 보라색이라는 거예요. 빨은 빨간색이에요. 근데 빛이 빨, 주, 노, 초, 파, 남, 보라고 하는 그런 색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그거를 가시광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 있으면은 환하게 비치는 것은 거기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섞여 있는 거예요. 왜 빨주노초 파남보가 생기는가? 그거는 빛의 파장 때문에 파장이 얼마냐에 따라서 색깔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길수록 빨간색이 되고 짧을수록 보라색이 되는 거예요. 보라색. 내가 지금 온도를 만나고 그랬다. 어쨌든 파장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진동수로 진동수하고 파장하고 있는데 파장이 길으면 빨간색이야. 짧으면은 보라색이야. 그래서 장파장, 단파장 그러는데 반대로 진동수는 반대야. 어쨌든 빛이 파장, 물결 파도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파동과 입자가 있는데, 하여튼 어려운 얘기인데, 그건 너무 나가지 말고. 그래서 빨간색은 파장이 길은 거, 근데 보라색은 파장이 짧은 거. 파장이 길다는 것은 진동수가 작다는 거. 파장이 짧다는 것은 진동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보이는 빛과 보이지 않는 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시광선, 보이는 빛이야. 우리가 환하게 해주는 게 보이는 빛이야. 그런데 그 보이는 빛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시광선이 아닌 빛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게 뭐가 있냐면 그게 전자파라고 보통 얘기해요. 전자기파.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을 쓰고 있어요. 휴대폰. 또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은 다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또 적외선이라고 적외선 들어봤죠? 적외선. 자외선, 적외선 들어봤잖아요? 적외선은 빨간색보다 더 파장이 긴 거야. 열선이라고 그래요. 열선. 열이나 적외선, 열. 그 다음에 또 자외선은 그 보라색보다 더 파장이 짧은 거를 자외선이라고 그래. 더 짧으면 X선이 돼. 더 짧으면 감마선이 돼. 또 아까 있는 적외선보다 더 길으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저기가 되는 거지. 이제 전자파가 돼가지고 뭐 전화기로 쓸 수 있는 무선전화 쓸 수 있는 거예요. 더 긴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빛이 태양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태양에서 나오는데 그런 빛이 나오는데 그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몸에 해를 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니까. 근데 자외선은 차단돼. 공기 중에 습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다 차단돼서 우리 몸에 안 와요. 그런데 그런 게 차단제들이 공기 중에 습도도 없고 건조하고 햇빛이 쨍쨍 쬐고 그러고 뭐 그게 이제 오래됐어요. 그럴 때는 이제 자외선이 더 많이 지구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태양에서.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는 조심해서 밖에 나가지 말라. 직사광선 쬐지 말라. 그런 것이 자외선. 그래서 일기예보 때 자외선 지수가 높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외선을 우리 몸에 받으면은 몸속에 아까 활성산소가 생기는 거예요. 피부가 생기고. 그 자외선 받으면 안 되는 거지. 또 흡수하면서 자외선을 몸속으로 흡수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또. 그러니까 자외선을 차단제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선크림 바르고 다니죠? 선크림을 바르잖아요. 햇빛 칠 때. 그 선크림이 자외선 차단제라고 그래. 자외선을 막아주는 거예요. 선크림이. 왜? 자외선이 몸에 들어오면은 몸에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외선도 활성산소를 만드는데 나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할 필요가 있지요, 이제. 그 다음에 그런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활성산소를 이제 없애주는 게 있어요. 식물. 먹는 물질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 있어요. 그런 물질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칼라푸드라는 거 들어봤죠? 칼라푸드. 칼라푸드가 뭐냐 그러면 색깔이 있는 음식물들이야. 뭐야 그게? 칼라푸드 예를 들어 뭐가 있어요? 색깔 있는 것들 많죠? 당근도 있고 또 토마토도 있고 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색깔 있는 거 뭐 먹죠. 그런 것들을 사다가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빨간색 나는 게 뭐지? 빨간색 나는 게 딸기 말고 저기 그 맛이 그 시장에서 반찬으로 먹는다고 해서 사다가 이제 썰어서 먹는 카프리카 같은 것들이 빨간색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물들은 그 활성산소를 몸속에 들어가서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칼라푸드. 그러니까 그런 과일에 들어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를 적게 해주는 그런 물질들이다. 그걸 많이 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먹으면은
활성산소를 없애주니까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일들 많이 드시잖아요. 어쨌든 식사할 때. 그리고 색깔 있는 거라니까 우리가 뭐 김치 같은 거 보면 색깔 있잖아요. 예, 김치 같은 거 있고 그런 어떤 색깔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활성산소를 없애줄 수가 있다. 어쨌든 그런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그런 식물체들을 우리가 흡수할 필요가 있고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활성산소를 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활성산소가 우리 몸속에 존재하지 않도록 조금은 있어야 돼요. 너무 없으면 안 돼. 조금 있게 하고 많이 없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산소가 그런 산소에게 있어요. 어쨌든 그런 산소 얘기를 좀 쭉 하고 있는데 그 산소가 또 우리가 아까 얘기한 산화작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산화작용 할 때 산소가 꼭 필요한데 그런 산소가 화학적으로 이제 어떤 것이 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좀 5분만 좀 쉬었다 하죠. 좀 잠깐만. 네. 화를 내도 활성산소가 많이 나온 거예요? 어디? 화를 내도. 화내는 거? 예. 맞아요. 나 그 얘기 못했네. 스트레스도 활성산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 뭐 없애는 방법 7가지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웃음 치료라는 거예요. 웃음 치료. 많이 웃으면은 활성산소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 없애려고 막 웃어야 돼서 웃음 연습도 하고 막 그러죠. 막 하하하 무슨 웃는 연습하죠. 그 웃음 치료라는 게 있는데 그게 활성산소를 줄게요. 왜냐하면은 활성산소가 스트레스가 웃어야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죠. 제가 그 전에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을 좀 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옛날에 이제 학장할 때 했는데 그때 이제 왜 스트레스 받냐면 학교 대덕밸리 캠퍼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걸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일부 교수들은 막 그걸 싫어해요. 근데 그 교수를 다 설득을 해야 되니까 설득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스트레스 받을 때 이제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은 그게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잘 웃지를 못했는데 친구들이 막 잘 웃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 만나가지고 전화 한참 걸으면은 막 전화하면서 웃어. 그러니까 나도 따라서 웃게 되고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가 없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스트레스가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되게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걸린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안 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암에 안 걸리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안 받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또 있어요. 적당한 운동. 그렇죠. 땀을 흘리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은 스트레스가 풀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면 또 생긴다고 그랬는데 또 없어진다고 그러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양면성 있는 건데.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운동을 하되 운동을 갑자기 멈추지 말라는 거지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하되 갑자기 멈추지 말라. 그리고 땀을 흘릴 정도 운동을 해라는 거죠. 하되 운동을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말라. 과격한 운동은 이제 몸에 해롭다. 그게 활성산소 때문에 그런 거죠. 과격하지 않고 또 쉴 때, 시작할 때, 마칠 때도 천천히. 제가 러닝머신 하면서 러닝머신 한 분이 이제 시작할 때도 속도를 조금씩 올리고 맥시멈 올렸다가도 조금씩 내리고 그리고 멈추라고 그러대요. 그렇죠? 그렇게 어쨌든 그런 식의 운동 요법이죠. 그게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그것은 결국 뭐냐면 활성산소를 적게 해주는 거죠. 활성산소 적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활성산소를 우리 몸속에서 없도록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적게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음식과 정신요법과 이런 것들도.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우리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알아요?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 그렇죠? 그 치매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모든 병의 원인이기도 한 건데 그게 건강염려증이라는 거야. 그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건강염려증.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그건 심리적인 병인데 그것 때문에 그건 약도 없다는 거예요. 약도 없다는 거예요. 건강염려증은. 그래서 건강염려증은 이거 내가 어디가 아프면은 막 이게 굉장히 막 이게 걱정을 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게 이제 우울증의 기초증인데 그런 건강염려증 의사들이 그래. 건강염려를 너무 많이 조금만 아파도 막 그냥 염려하고 막 이게 뭘까 하고 막 걱정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뭐 몸이 이상하면 병원에 가고 또 뭐 조금씩 낫겠지 하면서 편하게 지내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아프면은 야 이게 내가 암 시작일까 이러면서 막 염려하면서 확대 생산하면서 그래서 건강염려증이 제일 무서운 병이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신문에서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증이란 말은 병이란 뜻인데 건강염려증이 제일 무서운 병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병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서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건강을 잘하는 방법이 우리가 활성산소를 몸에서 적게 하는 거다. 활성산소는 산소 가운데 산소가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 물질 속에 전자가 쌍을 이루지 않고 한 개만 있는 것이 활성 산소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거하고 반응을 잘 시키기 때문에 금방 다른 걸 변화시켜 우리 세포를 망가뜨리게 한다. 그리고 DNA, 핵산, DNA, RNA를 망가뜨린다. 그래서 그걸 없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식품들은 뭘 먹어야 되는가, 또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쭉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활성산소가 나온 김에 혼동되는 게 있어서 활성탄소가 있어. 활성탄소. 그 활성산소, 활성탄소. 똑같은 게 아니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활성산소. 그건 지금 쭉 강의한 중심 얘기야. 활성탄소는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산소가 활성탄소는 여러분들 많이 쓰는 숯이요, 숯. 숯이 활성탄소야. 왜? 장 담글 때 숯을 넣잖아요. 나쁜 물질을 숯에서 흡수하라고 넣는 거예요. 그 활성탄소가 지금 많이 존재해요. 지금 그 탄소에다가 활성을 높여줬다고. 활성을. 그 활성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탄소는 이제 그 표면적을 넓게 해서 거기서 나쁜 물질을 흡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탄소는 우리가 불순물, 나쁜 물질들을 제거하는 데 쓰는 것이 활성탄소예요. 활성산소하고 활성탄소하고 혼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활성탄소 얘기를 덧붙여서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을 우리가 먹게 되는데 그 수돗물이 우리 집까지 오기 전에 정수장에서 활성탄소를 이용해요. 활성탄소를 어디다 쓰느냐? 물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강에서 우리가 정수장에서 오면은 활성탄소를 넣게 되면은 그 물속에 들어있는 나쁜 물질들을 다 활성탄소가 다 그걸 흡수를 해줘요. 활성탄소.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불순물이라든지 나쁜 물질을 제거할 때 꼭 활성탄소를 넣어줘요. 근데 활성탄소는 그게 덩어리로 되어 있으니까 동그란 알갱이로 되어 있기도 하고 덩어리 숯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들어있으면은 그걸 집어넣으면 물에다 넣으면은 물속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을 다 흡수해서 깨끗해져요. 그래서 활성탄소는 나쁜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좋은 물질이다. 수돗물 정수할 때에도 그런 거를 쓰고 있다. 그게 활성탄소예요. 그래서 소독할 때 물 같은 거 소독할 때 활성탄소 쓰죠. 이제.
그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수처럼 근데 수처럼 생겼지만은 그 표면적을 더 넓게 한 거야. 표면에서 흡수하니까 표면에서 나쁜 것들을 그 표면적을 넓게 하고 공간을 이제 물질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해준 거야, 표면에. 그게 활성탄. 보통 탄소보다 그런 숯과 같이 또 숯보다 더 좋게 만든 것이 활성탄소인데 그런 것들을 있으면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소독하고 뭐 불순물 제거할 때 많이 쓰고 있는 숯의 일종이다. 활성탄소는 활성산소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그래서 구별을 분명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집에서 먹는 물도 보리 있죠? 보리를 약간 태워서 하면 그게 보리 탄 것이 활성탄소가 되는 거야. 그럼 그걸 물에다 넣고서 물을 끓이니까 물 속에 있는 불순물이 그 탄 보리에 이제 보리차 거기에 다 붙어서 우리가 마시는 건 좋은 것만 마시게 된다. 보리차도 정말 좋은 거다. 그래서 그런 활성탄소하고는 전혀 활성산소하고는 다른 거다. 한번 다시 한번 반복해요. 활성산소. 나쁜 거. 그 다음에 활성탄소. 좋은 거. 그런데 탄소는 숯같이 생겼다. 장담을 때 쓰는 숯. 그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장소에 있는 불순물을 다 흡수해 주는 거야. 숯을 넣는 거죠. 그래서 숯가루, 숯 같은 것이 활성탄소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활성산소, 또 산소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하셔요. 그 인간에게도 페로몬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까? 태주머니? 페로몬. 짐승들 암놈 순돌한테 나오는 그 호르몬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페로몬이라 그러는데. 캐드머니? 페로몬. 예.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 예. 제가 한번 조사해서 화학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예. 엔돌핀이라는 거는. 캐드머니. 예. 엔돌핀이라는 거는. 엔돌핀은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예. 엔돌핀은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은 그 몸에서 뇌에서 나와요, 뇌에서.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약간 오해하고 있는데 엔돌핀은 행복 호르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복 호르몬 아니고 엔돌핀이 많이 나와야 참 좋아 그러죠. 예. 그런데 엔돌핀은 그런 행복 호르몬이 아니라 행복 호르몬은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야. 세로토닌. 예. 그런데 그 엔돌핀은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가 통증이 있잖아요. 다쳐서 딱 맞았다. 충격받아서 아파요. 근데 그 아픈 게 조금 지나가면 아픈 게 덜하지요. 예. 우리가 어디 다쳐가지고서 아플 때 통증이 없어지는 거 아니지만은 조금 다쳤을 때 딱 하면 아픈데 아픈 게 이 아픈 기분이 조금 지나가면 서서히 없어져요. 그 없어지게 하는 것이 엔돌핀이에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왜 없어지냐 그러면은 엔돌핀이란 말 그거 보면 몰핀이란 말 들어봤죠? 몰핀. 아편이죠, 아편. 아편도 그게 아플 때 그걸 놓으면은 없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마약 일종의. 엔돌핀은 우리 몸에 나오는 호르몬인데 마약 성분이 있다. 아픈 통증을 제거시켜주는 마약성 성분의 호르몬이다 하면 엔돌핀 정확한 거예요. 그 엔돌핀이 많이 나오면은 아픈 게 좀 없어지는 거죠. 엔돌핀. 그리고 행복 호르몬 우리가 모여서 얘기하고 그러면은 행복 호르몬이 늘어나. 그런데 그 행복 호르몬은 세로토닌이에요. 세로토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트레스 없어지고 할 때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꾸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모임이 있었죠. 만나서 강의도 듣고 서로 인사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가 적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 월요일 날 오시면서 활성산소 없애준다고 하면서 기분으로 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강의 듣고 나면은 활성산소가 없어졌어요. 기분 좋으면 이게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7가지 활성산소 없애주는 방법들 제가 다 얘기 안 했지만 거의 다 했어요. 음식 먹으면서 하는 거라든지
뭐 스트레스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양반다리 같은 거 앉았다 일어날 때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친구들과 같이 교제하는 거 또 뭐 이런 것들 다 활성산소 제거시켜주는 좋은 방법들인 거죠. 그러니까 엔돌핀 설명됐어요. 일종의 몸에 나오는 호르몬인데 마약 성분이 있어서 통증을 없애주는 호르몬이다. 그래서 핀자, 엔돌핀, 몰핀, 동마다. 그런데 그 어떤 분 강의 때문에 엔돌핀이 행복 호르몬으로 오해할 수 있다. 행복 호르몬은 세로토닌이라는 거, 세로토닌. 세로토닌도 우리 호르몬의 일종이다. 그렇게 해서. 또 됐어요? 질문 대답됐어요? 아니 저기 질문이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그 근력 운동을 근육을 만들려면은 좀 힘들게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력은 그죠? 네네. 예. 근력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것도 그다지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은데. 그렇죠. 근력 운동을 너무 아까 얘기한 대로 70대 30. 근력 운동은 몸에 30 조금만 하는 거지. 안 하면 안 되고. 무거운 거 들고 하는 거 다 근력 운동이죠. 예, 그런 거 할 때 오래 막 그냥 좋은 거니까 많이 해야지만 안 돼. 좋다고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어요. 근육이 줄어들어. 그래가지고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우리 몸속에 근육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어져. 자꾸 빠져. 몸무게가 줄지요. 들수록. 그게 근육이 빠져서 그래. 근육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채식을 해야 된다 하는데 채식만 해서 안 돼. 반드시 육식도 해야 돼. 그러니까 육식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고기를 하루에 먹는 양의 최고 양이 60g. 그러니까 1인분이 몇 g이에요? 150g. 150g.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조금만 먹어. 60g 먹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먹으니까 매일 60g 합해서 150g 먹어도 돼? 아니야.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60g이야. 60g.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조금만 먹어야 돼. 그때 그걸 매일 조금씩 먹어야 돼. 그냥 토요일 날 막창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조금씩 나눠 먹어야 돼. 그러면 이거는 또 피 속에 산소가 아까 90% 95%라고 했잖아요. 포화도. 그러니까 전체 95%가 아니라 산소가 피 속에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얼마냐? 예? 그게 포화도거든요. 그거의 95%. 그러면 사망진단 이런 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산소가 피 속에. 그러나 포화도 산소가 피 속에 들어가서 최고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얼마인데 그거의 95% 이상이 유지돼. 그러니까 거의 100% 이상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니까 산소가 충분히 피 속에 있어야 갈 수 있는 만큼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좋다는 거지 뭐. 그 얘기지.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들어가니까 피 속으로 포화되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산소가 피 속에 많이 갔으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산소는 얼마든지 산소를 마시면 좋은 거지 이제. 근데 그래 마셨다고 그래서 피 속에 다 들어간 건 아니고 포화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질문하셔. 난 질문하면 나 대학 학생들 질문하면 상을 줬는데 오늘 질문하시면 누군가 상 좀 드려야 된다. 예? 질문이 좋은 거예요. 질문이. 네, 알아야 질문하는 거죠. 알아야 지금. 그래서 쉽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관장님이 기록해서 연말에 상 준대요. 아니 뭐든지 저도 제가 다 아는 거 아니까 100% 아는 게 아니니까 제가 모르면은 또 조사해 오면 되니까 제가 이제 조사하면 되니까 조사해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뭐든지 질문하셔요. 뭐든지. 그래서 미리 오늘 가서 내가 뭘 질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와서 질문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다음 강의를 딱 네. 주제를 내주시면 우리가 또 이렇게 그거 좋겠네. 공부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맞아요. 그거 하는데 내가 사실 강의 준비를 미리미리 해놔야 되는데
이제 오늘 강의 끝나고서 이제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 뭘 강의할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앞으로는 미리 지가 준비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안 되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외선 지수가 높으면 오존 농도가 높은 거예요? 자외선 지수가 보면은 아까 활성산소가 몸에 생긴다고 했지만은 또 나쁜 게 또 눈에도 또 나쁘고 그래. 자외선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에너지가 좀 커가지고서 몸에 해로워요. 자외선은. 그래서 자외선 피부에도 안 좋고 다 안 좋은 거지. 호흡에도 안 좋고 피부에도 안 좋고. 그래서 피부에 안 좋은 것은 뭐 자단 크림 그걸 바르고 그러는 거죠. 자외선이 유리문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안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유리창 안에서 괜찮아요. 아, 막아줘요. 아, 예. 그러니까 100%는 안 막아주지만 우리 몸에 해롭지 않게 해줘요. 유리 안에는. 그래서 자외선이 나올 때는 안경, 선글라스 쓰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유리가 막아줘요. 유리 같은 거. 끝났습니까? 예,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죠.